좋은 사주, 나쁜 사주의 양면성. 아무리 좋은 사주로 태어나도 대운과 세운에 흉신이 들어오면 벗어나기 힘들다.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이 만세력을 보시게 되면요, 대운이라든가 이렇게 세운, 즉 연운, 그 다음에 월운, 그 다음에 일운, 이렇게 이 운세가 다 나눠져 가지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시간, 시운까지 전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매 사주의 길신, 즉 좋은 기운은 어떤 기운이고 나쁜 기운은 어떤 기운인가,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엮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분석과 인체반응 성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세훈입니다. 오늘은 기륭살론에서 좋은 사주도 흉살이 작용하는 시기에는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나쁜 사주도 길신이 오면 도와주는 기인이나 재물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륭 신살론 시리즈에서는 흉신과 길신의 특성과, 그리고 길신과 흉신이 강도, 즉 얼마나 강하게 오는가, 그 강하게 오는 것을 어떻게 피하는 방법도 공개 설명합니다. 미래는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큰 애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인연이 우연이고 그리고 악연인지 여러분이 이 사주에서 직접 말해주는 미래 예언적 내용을 재미있게 꾸며드리고 건강한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자연사랑 장명교실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 두시고요.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뤄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만세력에 나타나는, 우리가 만세력 하면은요, 요즘에는 이제 그 검색창에다가 만세력을 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생년월일 정확하게 본인이 넣으셔도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제 처음에는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세력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의 사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운이라는 건 뭐고 세운이라는 건 뭐냐, 앞에서 이제 많이 이제 설명도 드렸는데요. 대운이라는 것은 이게 좀 일반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대운은 그러니까 이거 혹시 큰 대자를 쓰니까 대운 하면은 혹시 좋은 운세를 말하는 거 아니냐. 물론 좋은 운세도 있고, 대운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10년에 한 번씩 바뀌어지는 운을 말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 하나의 우주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죠. 그러니까 우주 나이에 따라가는 거죠. 10년에 한 번씩 이 우주의 기운이 10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 이 지구가 태양을, 그렇죠? 이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약 한 365일 걸리죠. 이제 이 태양도 북극성, 즉 우주를 중심으로, 북극성이라는 이 우주의 중심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나오는데 2억 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지구에는 또 달이라는 이성이 있죠. 달이 한 바퀴 도는데 약 28일, 약 한 달 정도, 음력으로 한 달 정도 걸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우주의 나이로 이제 나누다 보니까 10년에 한 번씩 이 기운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8, 18, 28, 38, 이것은 하나의 한 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한 살 때부터 8살 때의 기운은 여기 이제 이 시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보는 방법이고, 8살부터 18살, 그리고 28살, 36살 이렇게 10년씩 바뀌는 운을 이제 대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우리가 이 대운에 이제 이 모든 기운이 대운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사주를, 내 태어난 일간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 기운은 이미 이 대운에서 이미 이렇게 다 길을 전부, 어떤 기운한테는 뺏기고, 어떤 기운은 내가 이기고, 어떤 기운한테는 지고, 어떤 기운한테는 흡수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서 우리 운명이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얘기 같지만은요, 이제 조금씩 이제 또 설명을 들어보면은 또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운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그 1년, 2년 가는 기운이 있어요. 이렇게 18년, 19년, 20년, 지금 21년이죠. 그리고 내년이 22년이죠. 이렇게 가는 것을 세운이라고 합니다. 연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월운은 1월, 2월, 3월, 그러니까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것을 이제 지금 양력, 그러니까 절입일이 쭉 나오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정월달부터 우리가 1월달부터 봄으로 봅니다. 그래서 입추는 이렇게 2월 3일날 23시 58분에 입춘이라는 기운이 들어올 때부터 이제 1월달이에요. 음력으로. 이것을 이제 따지는 것을 이제 오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또 며칠 날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이룬입니다. 이것은요. 오늘이 이제 25일이다. 그러면은 계묘라는 이 기운이 오늘 이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사주에 본인의 기운이 이제 본인, 나를 나타내는 기운은 이 갑이라는 글씨가 나를 나타내는 글씨예요. 그러니까 연에 이렇게 글자가 2개가 나타나 있죠. 이렇게요. 올해 2개, 일에 2개, 시에 2개. 그래서 이 2개씩 나타나는 것을 기둥이라고 그러죠. 기둥. 그래서 이제 기둥 주자를 써가지고 사주라고 그럽니다. 기둥 주자를 써가지고 사주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4개의 기둥에 8개의 글씨,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그러죠. 이걸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전부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글씨는 태어난 날의 간지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천간이라고 그럽니다. 이 4글자는 천간이에요. 이렇게 4글자는 이렇게 밑에 있는 이 글씨를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 우리가 자축인묘 할 때 12개 지지가 있고, 천간은 갑을 변경할 때 10개의 이 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글씨는 갑이라는 이 간이라는 갑, 이 일간이 나를 대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흉살이나 길성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하고 이제 대조를 한다거나, 내가 태어난 날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를 이기고 또 내가 이기고, 또 어떤 글씨들은 서로 합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길신과 흉신이 나눠지는데, 그 옆에 이제 이렇게 합해지냐, 해, 형, 나를 잡느냐, 나를 또 해롭게 하느냐, 또 나하고 어떤 충돌을 일으키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부 흉신이 정해집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알아보는 그 기운은 록성이에요. 록성.
이 록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밑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 신살에는 12신살을 포함하여 연지 중심의 길신과 흉신, 월지 중심의 길신과 흉신, 일지 중심의 길성과 흉신이 사주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이 일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이 기운이 있고, 또 내가 연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흉신이 있어요. 그러면 연지는 뭐냐 그러면요, 이것은 대부분 조상, 쉽게 얘기해서 유산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아주 조상떡이 있냐 없냐, 이 연지는 그렇고요. 월지는 부모, 나는 부모덕이 있냐 없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이 부모, 이 기운일 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자리로 나타나는 기운일 뿐이에요. 이것은요, 자리만 그렇지, 이 부모의 에너지는 여기에 글씨마다 다 틀려요. 이 자리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은 나하고 나하고 배우자가의 관계, 본인과 배우자. 여기는요, 여기는 자식.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상, 부모, 나, 배우자, 자식 하면은 이 가족 다 들어간 거죠. 이게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사주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정보죠. 이것은요. 그래서 이제 이 연지 중심, 일지 중심, 모든 중심에 이제 기운을 두고 이제 좋은 기운이냐, 나쁜 기운이냐, 흉한 기운이냐,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사주의 하나의 원국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길신, 골록의 걸록, 세울 건자죠. 이건 녹봉, 녹자, 이렇게 걸록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씨에 여기는 이제 록자라고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갑이 인을 만났을 때 록이 이제 걸록의 기운인데, 이 시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기록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인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 좋은 이 신이에요. 이게요. 걸록이라는 그 신이. 자, 이제 사주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 기운이, 내가 갑일날 태어났는데 인시에 새벽, 그러니까 3시 약 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 29분 반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이 기록이라는 굉장히 좋은 길신이 여기 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이 길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운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길성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여지껏 이제 그 길성은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흉성이라든가 그냥 뭐 들어있다 이렇게만 했지 설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건 이제 걸록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12운성, 즉 네 번째 성신으로 경고, 명분, 경사가 많음을 의미하고 조지부재, 그 다음에 조재, 그래 조상떡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개성을 주사한다 했으니까, 이 모든 그 기운에 어디에 들어있냐에 따라서 조상떡이 있느냐, 부모덕이 있느냐, 안 그러면 배우자덕이 있느냐, 안 그러면 자식덕이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하나의 이 길신이에요. 그래서 12운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한평생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그 살아가는 그 환경에 그 미치는 어떤 우리의 이제 순환의 원리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나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이제 다 차려입고, 그 다음에 돈을 벌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왕성한 시기에 또 뭐 내가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낳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그 시기가 있죠. 그런데 계속 사람은 영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은 쇠하고 또 병들고 그 다음에 또 죽고, 죽으면 또 우리가 묘로 들어가죠.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또 이 기운은 내 영혼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다시 모아져서 다시 또 태어났, 또 부모의 손에 의해서 다시 길러지고, 이런 순서, 즉 천간의 기운이 땅에 미치는 순환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을 12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이제 그 기운이 어떠한 이 상태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요, 좀 지나가면 이제 그래서 월간에서 각 지지를 보고 걸록에서 봉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월간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고 일간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갑이라는 기운이 만났을 때 어떤 이 기운으로 이제 말해지는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걸록에는 두 가지 이렇게 그 생성하는 법이 있는데, 결록곡이 있고요, 걸록곡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일간에 보아서 이제 일간에서는 이제 걸록에 이제 봉하고, 명중에 중요 성신에서 보아 걸록에 봉하면은 기기를 최대로 평가하며 이것을 상호 걸록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인이 되면은 혈기가 왕성하고 사회활동을 이제 하는데, 중추적 이치에서 이제 권위를 떨치고 성공한다거나 부귀를 누리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이것은요. 그래서 신유운성 강약은 왕이 불위에 임한다 그랬는데, 사주가 이제 강하고 약하고 이제 그걸 따져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록은 이제 다른 말로 인관이라고 합니다. 인관. 그래서 12운성 중에서 가장 기운이 앙성하고 활동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기운에 딱 그 공식이 이제 다 있게 되는데요. 구성 대조표를 보면은 갑일에, 이제 일간이라고 써 있죠. 이게요. 갑일에 인신하든가 인월, 인일 이렇게 태어난 것을 이제 이 걸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에서 이제 이렇게 태어난 것을 이제 기록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걸록이라는 것은 이 글씨만 보이면은 다 걸록으로 이제 전부 봉해지는 이제 하나의 대조표예요. 그러니까 이 대조표 한번 보시고, 내 사주에 나는 갑일날 태어났는데 인시에 태어났구나, 나는 녹이 있구나, 이런 이제 글씨가 보이게 되면은 이제 걸록격이라고 해도 됩니다. 걸록이라. 그래서 녹이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니 요즘 말로는 봉급에 해당하며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기의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릴 때, 즉 월급 타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 그죠? 자유롭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있을까요? 정말 굉장히 좋은 복입니다. 아무튼 걸록을 이제 정록이라고 해서 십간록을 말합니다. 10개 이제 간, 이제 그 각 지지 암장의 천간과 같은 오행이거든요. 지지의 암장이라는 것은 이런 이 지지에도 다시 이렇게 세 개의 기운, 이렇게 또 이 사라는 기운에도 이렇게 세 개의 기운, 자라는 기운은 이제 2개, 인이라는 기운은 여기 3개, 이런 기운들이 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 하면은 사주팔자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안에 보면은 글씨가 또 있죠. 그래서 사주팔자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걸 지장간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의 뿌리, 즉 걸록은 이제 12운성의 간대에 이제 해당하고, 예.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비견에 해당되며 상하 유정하고 자기의 뿌리를 갖고 있다 하여 정록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십간에서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말해요. 그 걸록이 원명에 있으면 건강, 정직하고 의식이 넉넉하고 간운도 좋다. 걸록이라는 이제 월지에 있으면 걸록이라고 그러고요. 일지에 있으면 일록, 시지에 있으면 기록이라 한다. 그러나 형충을 만나거나 다른 오행으로 변하면 그 길 작용이 반감된다. 오늘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복도, 좋은 길신도 형이라든가 충, 파 이런 것이 되면은 건왕을 하게 되면은 특수 직종에 종사하고 특히 양일 간의 걸록이 인신사회를 만나 형충하면은 정치인, 법조인, 군인, 경찰, 의사로 진출할 수가 있다. 그런데 다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정치인들 이 사주를 보면은요, 인신사회라든가 이런 굉장히 강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들어있다 해도요, 이 고통을 받는 때가 있어요. 갑자기 국회의원 하다가 갑자기 감옥에 가고, 또 경제적으로 잘 살다가 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배신, 그리고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또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걸록은 세운이나 대운에서 형충 파해가 되면 직장이나 이사 등의 변동수가 오고 건강 이상,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때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걸록이 연지나 월지에 있으면 조상 부모덕이 있고 사회적으로 실력을 얻어 승진이 빠르고 일지나 시지에 있으면 자립심이 강하고 형제는 이제 자주 성가하고 여성은 본인 직업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 월지나 일지, 만약에 이것이 이 월지에 있었으면 걸록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인이라는 이 글씨가, 이 록이라는 글씨가 여기에 있었으면 일록, 여기에 있으면 기록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걸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록성을요. 그러면 이제 갑일생부터 알아볼. 갑일생 걸록사주는 7월과 10월에 건강상 수술, 여행 도중 충돌과 파산을 주의해야 한다. 매년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이런 때가 있어요. 7월이면 신이라는 이 기운이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 얘기는 쉽게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제 어떤 해에 보면 원숭이 해가 있어요. 이렇게요. 갑신해, 갑신년, 뭐 병신년, 지금 뭐 다 지나가는 이 기운이지만은 대운에도 또 이렇게 신이라는 글씨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이 신이라는 글씨가 나타나면 어떤 이 원리가 적용되냐? 이 인하고 서로 충이 됩니다. 인신충이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10월 달은 인해, 뭐 파가 되고 이제 합이 되고 그러는데 이 해라는 글씨는 이렇게 크게 이제 큰 이 저기는 아닌데 이 신하고 같이 올 때는 굉장히 크게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년의 10월달 뭐 이런 경우, 신달에 또 이 해일날, 이런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만세력이라든가 이 달력을 보면 이게 다 나오는데요. 이런 날은 7월과 10월에 건강상 수술, 여행 도중 충돌과 파산을 주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 10월달 같은 데는 먼 곳에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주에서는요, 잘 산다 하는 것은, 아, 너 잘 돼.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야, 너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이것은요, 보면은 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 된다. 미래 시간에 내가 주의해야 하는 그런 기운이 있을 때요, 조금이라도 주의해 보면은, 아, 그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조금 당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날 수 있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운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제 사주 일간을 이제 예,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이 표를 이제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축년에 자, 신년이면은 7월 달이죠. 음력 7월입니다. 음력 7월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오늘 같으면은 이제 이 무신일이라는 게 신이 있죠. 이렇게 병신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 기운에 의해서 이제 갑신, 예. 그럼 60개 중에서 이 5개라는 이 신의 기운이 나와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조심해야 되느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갑신이라든가 병신, 무신에서 가장 해가 크는 것은요, 무신이라는 이 30일, 이 기운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 병신이라는 이 기운은 위에서 화급금 해가지고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가 적어요. 그죠? 예. 이것도 갑신도 신 금극목에는 어떤 기운에 의해서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피해가 없는데 무신은 토생금 해가지고 이 금기운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날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뒤로 조심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앞에 3일 전, 3일 후 이런 날은 여행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 잡을 때도 이렇게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일생. 이제 이 을일생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을일날 태어난 날짜마다 다 이 간지가 있기 때문에 을일날 태어났다. 근데 을일날 태어난 사람은 묘가 이 록이죠. 여기는 이제 건록이라고 그러죠. 이게 있을 때는 5월과 8월에 주색과 배신, 술을 먹거나 이제 바람 피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망신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갑자기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비장 소화기 계통이라든가 정신적인 건강 문제, 사업 실패를 주의해야 한다. 이런 때 어떤 계획을 잘못 세우게 되면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일생도 병일생은 이렇게 이 사에 록이 들어있죠. 이 글씨만 잘 보시면 됩니다. 록이 들어있을 때는 7월과 10월에 화재, 이 화재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혈액, 건강상 비뇨기 계통을 주의해야 한다. 그 10월 이제 화재는 왜 주의해야 되냐 그러면요. 이 열기운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화상도 입을 수도 있고, 차에 불이 날 수도 있고, 뭐 작업장에서 잘못 오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복이 있어도 그래요. 복이 있어도 이미 그 기운이 한번 이렇게 탁 잘 가다가요. 자동차도 잘 가다가 옆에서 큰 차가 한번 탁 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런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복 있는 것도 복도 내 복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일생은 이렇게 정일생은 이제 5가 있을 때 이제 록이죠. 이럴 때는 이제 11월과 2월에 똑같아요. 배신으로 인한 손재로 화병, 간, 쓸개, 그 다음에 눈, 폐, 호흡기죠. 그 다음에 대장, 신장, 방광을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무일생은 걸록사주 사가 들어있죠. 여기도요. 7월과 10월의 하재 똑같습니다. 건강상 비뇨기 계통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건강상 비뇨기 계통이라는 것은 생식기라든가 허리 이런 쪽으로 이제 신장, 방광 이런 쪽으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임신을 했거나 이런 때도 여행 같은데 이런 달에 여행 같은데 가면 안 돼요.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일생들은. 그 다음에 기일생 걸록사주는 11월과 2월에 똑같아요. 배신 이런 손재 화병 똑같이 신장방광 하면 허리까지 들어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글씨가 있는 분들은요 평상시에는 큰 복을 나한테 내려주는데 이런 시기가 오면은 굉장히 안 좋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년, 그죠? 자년, 갑자년이라든가 병자년이라든가 병자월이라든가 이런 기운이 나타났을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게요. 뭐 날마다 생긴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글씨가 나타나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일생 걸록사주는 1월과 4월에 과욕, 어떤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생기는 과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데는 1월, 4월에는 사업 상담이라든가 무슨 뭐 아니면 뭐 사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의해야 돼요. 건강상으로는 이제 간담, 폐, 대장 똑같아요. 변비를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신일성 있죠. 이게 신일생. 신일생은 이제 유가 있을 때, 이게요. 즉 8월달에 태어났을 때 이제 걸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때는 2월과 11월 잘못하면 단명, 불구, 부부불화, 충돌사고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때는요. 본인이 피해가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운이 있어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평상시에는 아주 사주에 돈도 많고 그냥 잘 살고 사주처럼 이렇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세상을 버려버린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시기에 그런 일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일생은 걸록사주는 4월과 1월이죠. 네. 임일생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해에 10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월과 1월에 여행이라든가 사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꼭 주의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일생, 마지막으로 이제 계일생인데요. 계일생도 이 자월 11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이렇게 이 5 이렇게 이제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5월 달이라든가 이제 8월 달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파성이 들어있어요. 8월 달은 5월 달은 좌우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절이라고 써있죠. 끊긴다. 그래서 이 녹성이 있는 분들도 사주 좋다고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 주의한 때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요. 사주에 좋은 걸록길신이라도 대운과 연운, 오른, 이룬에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평생 후회할 악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항공, 열차, 자동차, 먼 여행이라든가 혼인, 대면, 개업, 확장, 그렇죠. 그 다음에 전업, 축하연을 피하는 것이 좋다. 꼭 이런 날 주의해서 날짜도 잡는 것이 좋다.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사주 분석을 통해서 로또 당첨 운세를 알고 싶은 분이나 장명, 계명, 행운번호, 이름풀이, 직업은, 건강운, 부부, 재물, 행기할 수 있는 시기, 로또 운세 등이 궁금하거나 로또 평생 번호를 간직하고 매주 로또 연구하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이제 문자로 주시게 되면은 전화 받을 시간이 조금 이제 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제 양해 드립니다. 이 주소로 연락 주시면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안내서 보시고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사주 상담이라든가 장명, 모든 운세 상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볼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 두시고요.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루어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랑 장명교실에서 보내드린 정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